제가 그 북한 연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온 지가 2014년도 9월부터 이쪽에 와서 연구와 교육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북한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굉장히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학계, 그건 외국의 학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좁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핵 문제라는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핵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그것의 현실적인 해법을 좀 모색하는 것에 연구가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사회학자로서 제가 보기에는 남과 북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미래를 좀 만들어가고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다면 이제 북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일상에서 즐거워하는 게 무엇이고 또 힘겹거나 슬퍼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북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런 것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 사회나 문화 전반을 좀 연구하려는 시도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실체라는 것이 과연 이게 굉장히 가변적인 거고요. 어떨 땐 굉장히 심층적이면서도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가변적이고 굉장히 이 표피에만 남겨져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연구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계속 현지 조사, 여러 가지 방식의 현지 조사를 좀 하고 있어서 거기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와 있는 저의 경험적 자료도 많이 활용을 했고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 문화 연구를 계속 했는데 문화 연구적인 전통에서 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영국의 문화 연구 학자인 레이몬드 윌리엄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감정의 구조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 감정의 구조라는 게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만난다고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문화적인 생산물 속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논의를 많이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 매체를 또 많이 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북의 문화 매체를 얼마나 믿을 수 있냐 이게 선전물 아니냐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북의 문화 매체 상당 부분에서도 그렇게 이 인민들의 마음의 변화라든가 마음의 어떤 표현 같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좀 찾을 수 있었고요. 소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화라든가 제가 좀 영화 매체를 계속 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것도 활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이게 북한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 사회학자로서 그곳에 한번 가보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가서 한 1년만 살면 또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성주의적인 이성중심주의적인 근대 패러다임에 대한 어떤 비판 혹은 재해석 이런 그 큰 흐름에 좀 맞닿아 있고요. 이제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국제 질서나 국가 차원에서의 논의에서의 분단을 이전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이 되었건 아니면 사회가 되었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특정한 마음 체계가 있다. 근데 그 마음 체계가 저는 일정 부분 분단을 재생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로 이제 감정이나 정동에 대한 논의들은 많은 사회학에서 요즘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비인간 행위자 논의까지 막 확장되면서 끊임없이 지금 진화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은 사실 굉장히 마음이란 표현은 일상어잖아요. 근데 그런 일상어를 어떤 사회과학의 개념으로 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개념의 정밀함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또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썼을 때 이 언어로 표현되진 않지만 지칭하는 어떤 덩어리 같은 힘을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를 묶어내는 힘 혹은 사회를 분열을 시키는 힘, 이 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호한 영역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든가 아니면 역사를 만들어내는 어떤 중요한 기점에서 아주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하고 싶은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교착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 교착 상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정책에서 얘기하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이나 이렇게 보면 이제 이득이 되면은 북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남한도 역시 이득이 되면 미국과 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데, 도대체 북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상당히 많은 감정적인 굉장히 언어를 막 쏟아내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 2018년도에 너무 많은 상호 간의 뭐랄까요, 소통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좌절되었을 때 그 좌절의 힘들이 상당히 더 부정적으로 혹은 이제 사실 좀 과도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남아 있어서 직접적인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한계점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계속 관심을 갖는 건 그런 겁니다. 이런 감정 같은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정책에 정말 반영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또 통일에 대한 의식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한반도의 남북관계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동력이 굉장히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통일이나 평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의지인 거죠. 근데 그 의지가 없다는 건 결국 사실 이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전혀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뜻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마음을 문제시하는 것이 결국은 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이제 뭐 정말 하이 폴리틱스 차원에서 국가 간의 논의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 평화 프로세스는 한국 사회 마음 체계 내에서도 북한 사회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계속 이루어져야만 어떤 가시적인 결과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 저의 연구 주제나 기본적으로 문제의식 같은 것이 좀 더 사람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남북관계나 한반도의 상황을 좀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국가 중심주의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의의 단위 자체가 미국과 북한과 남한과 이런 식의 이 논의 체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사실 소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일 텐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 너무나 많은 주체들이 실제로 이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제가 만난 많은 북한 이탈 주민분들에게는 이 국가라는 개념, 국가라는 실체가 이들의 일상에서 크게 작동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는 과정 내에서 이동을 제약하는 힘으로써 뭐 중국이라든가 북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 내에서는 끊임없이 국가의 통제에 균열을 낸다거나 그 틈을 만들거나, 그리고 실제로는 더 다른 뭐 욕망을 추구한다거나 자신들의 꿈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을 더 많이 드러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북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접경 지역,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뭐 중국 동포, 조선족 분들이라든가, 뭐 거기 있는 한국인 사업가라든가 활동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역학, 역동성, 행위 주체성,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국가 중심적인 사고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반도에서 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이게 정말 대변혁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 게임 자체가. 왜냐하면 특히 미국, 중국이 너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내에서 남북이 잘한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쉽사리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평화의 새로운 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국가 일체제, 뭐 아니면 뭐 연방제냐, 연합제냐 이런 방식의 국가 중심적인 여러 가지 미래상도 물론 뭐 더욱더 정교화하고 더욱더 많은 방안을 만들어내는 건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상이나 각자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이 실천들의 의미 부여를 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평화의 상상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제 그것의 자원들이 결국은 이제 이 국가에게도 어떤 큰 국가 차원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사회과학적 논의에서는 사실 감정의 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많은 분들이 조금씩은 더 이해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효과가 실제로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요즘 많이 관심을 갖는 뭐 혐오라든가 이런 식의 부정적 감정이 어떻게 여러 가지 매체나 가짜뉴스를 통해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가고 그것이 결국 굉장히 궁극적인 사회적 문제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인식까지는 아직 많이 확대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거는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지금 굉장히 급하게 뭐 한미 정상회담이 이랬고 그리고 북한이 지금 어떻게 대응해서 나올 것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한 번 더 회담이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굉장히 디테일하고 전략적인 논의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분단적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분단적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뭐 분단이 재생산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그 우선순위에 있는 논의로서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굳이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정말 20, 3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소위 말해서 북한의 문제, 소위 말해서 북의 핵 문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정말 수십 년에 걸리는 순간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고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접근이 아니라 조금은 더 근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조금은 더 일상과 사람의 삶과 연동되어 있는 질문들을 이제는 던져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 언급해 놓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뭐 연구자나 학자 그리고 학문의 그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들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아까 상상과도 좀 연동되는 얘기인데 이미 도래해 있진 않지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담론화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제 그런 미래적 가치를 가진 담론화의 작업들은 상당적으로 적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만들어낸 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굉장히 팽배한 무관심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저는 남과 북의 사람들의 이 감정, 마음, 그 슬픔 그리고 기쁨, 분노, 그 혐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뭔가 좀 질문을 던지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연구가 사실은 북에 대한 연구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큰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해외 같은 데서 발표해 보면은 막 되게 새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의 논의와는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좀 관심을 갖는 건 이제 탈식민주의 지금까지 해온 거와 계속 연동된 질문인데 이제 일종의 여성주의적인 질문을 좀 더 확장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의 한반도의 분단의 문제는 무엇이고 또 과연 북은 어떤 것인가, 북은 어떤 공간이고 또 어떠한 국가이고 어떠한 사회인가 이런 연구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 여성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확장해서 한번 다시 되감아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마음이란 개념으로 되감아치기, 뭐 혹은 탈식민이란 질문으로 되감아치기 작업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여성주의라는 또 다른 인식론적인 전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감아치는 시도들을 좀 하고 싶은 것이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 작업들이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젠더적으로는 50%의 여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제 그녀들의 삶은 이제 굉장히 단순화된 방식으로 해석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다, 뭐 어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석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북의 여성들의 삶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또 다른 또 가능성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